한국 재벌기업 이대로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최근 많은 재벌기업들의 2세, 3세들의 어떤 갑질 사태, 특히 한진과 같은 그런 갑질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은 상당히 재벌에 대한 어떤 반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기업들의 국민적 반정서적 감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과거 이러한 기업들을 창업한 창업주들의 기업가 정신을 되새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이나 LG 이와 같은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나 구인회 회장과 같은 분들의 훌륭한 정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만든 대부분의 기업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지금 현재 구글과 같은 이런 많은 기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가 정신이 연구가 시작된 것은 하버드 1945년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하버드 대학에 참여한 교수들의 상당 부분들은 유대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과 실제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생존과 어떤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기업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한 어떤 덕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가 정신은 프랑스어인 앙트르프르너랑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앙트르프르너라는 기업가와 십이라는 하나의 마인드, 정신, 역량,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영학 교과서에서의 기업가 정신은 주로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의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창업과 주로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유래를 찾아가 본다면 바로 이 슌페트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로부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슌페트 이후에 기업가라는 것은 어떤 혁신가와 어떤 동일한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기업가 정신은 이런 혁신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재능이나 능력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 이후에 경영학의 가장 대가이신 피터 드러커는 혁신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자를 기업가로 정의하고 있고 기업가 정신도 어떤 가치 창조에 많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의 경영 철학 속에는 이 가치 창조를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어떤 철학의 근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터 드라커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이 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유명 학자들의 기업가 정신의 정의로부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우리 경제 활동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시키고 이러한 고용 창출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 슈람이라는 분은 바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업가 정신은 사회 변화와 어떤 발전의 하나의 핵심 원동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할 때 비로소 한 사회가 다음 사회로 진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바로 기업가들이 발휘한 어떤 기업가 정신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가장 세계적인 번영을 내렸던 많은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도시바, 히타치 이런 많은 주로 이제 전자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바로 최근에 와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쇠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초창기 1930년대, 40년대, 50, 60년대 이런 거치면서 주로 IT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IT 기업이 세계적으로 기업에 성장함으로써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하나의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하나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성장의 배경에는 곧바로 기업가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민 소득이 2만 불 될 때까지는 주로 성장은 주로 단순한 생산 요소의 투입, 즉 자본의 투입과 같은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국민 소득의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혁신과 이런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힘 속에서 우리나라는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진입하게 됩니다. 곧바로 이러한 진입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혁신적인 생각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가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 하면 바로 창업을 연상합니다. 물론 핵심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라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창업이나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을 더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고 또 철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의 리더십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가 가진 하나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리더십도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은 어떤 특정한 어떤 창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업 또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의 기본적인 과업을 본다면 첫째, 기업가는 약간의 어떤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과감한 어떤 투자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이러한 그 기회를 따라서 사업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기업가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종업원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종업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업가라는 것은 어떤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추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서 기업을 창업하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가와 경영자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주로 경영자는 어떤 조직이 완성되었을 때 이것을 주로 이제 유지시키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로 이제 자울의 어떤 전략과 같은 매니지먼트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역량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많은 기업들은 유대인들이 창업하고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비중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2013년 포버스 조사에 의하면은 세계적인 그 갑부들, 슈퍼리치들의 1,426명 중에서 11.6%가 유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를 모두 합치면은 약 한 8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 록펠러나 모건이나 듀퐁이나 GE, GM, IBM 이런 모든 기업들이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이런 많은 기업들이 곧바로 유대인들이 창업해서 또는 창업된 기업들을 유대인들이 인수해서 발전시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시아 지역의 기업가 정신 교육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가장 잘하는 곳이 일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국가는 일본이 아닌 중국입니다. 실제로 아메이에서 조사한 글로벌 기업가 정신 리포트의 보고서를 본다면 실제로 2015년에는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2위, 그리고 2016년에는 4위, 2018년에는 3위.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8위, 23위, 33위로서 상중하위 수준이며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기업가 정신의 교육과 어떤 국민들의 마인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곧바로 앞으로 중국이 얼마만큼 세계 무대에서 세계 경제를 제패할 것인가를 우리가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젊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기업가 교육을 시키고 또 기업가 교육을 함량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 함량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 함량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 삼성, LG, 효성, 현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과연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뭔가 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고유의 기업가 정신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오래된 장수 기업들에 대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한 기업가 정신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수초등학교 출신들, 삼성, LG, 효성, GS, 그 외에도 진주의 출양 기업인 넥센, 그리고 대교 이런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한 번 더 되짚어 봄으로써 과연 그 기업가 정신의 원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일부 많은 연구에서는 바로 이 서부 경남 지역에 많은 기업인들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은 대학생들만 또는 창업을 한 분만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들 외에도 특히 초, 중, 고등학생들, 자라는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일찍부터 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기반을 둔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러한 단순한 창업이 아닌 미래 100년, 2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창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아무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을 많이 일으킨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미들을 비롯한 모든 종사자들이 기업가 정신이 없다면 그 기업은 오래 지속하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는 미미하고 조그만한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는 곧바로 창업주 또 더 나아가서는 경영자 또는 관리자 그 밑에 종업원들까지도 철저하게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